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앵그리 독서 여명숙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나오셨습니다. 예, 자, 지금 정권이 이제 11월 달에 공수처를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표결로 선거법을 미끼로 던져주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도 거기에 예. 초점 맞춰진 거죠? 예, 그 지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시정연설도 거기 초점을 맞췄는데요. 자, 그 지금 이 월요일 날 국가 그 뭡니까 종교 지도자 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화요일 날 이제 국회에 시정연설로 국회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마치 이 분열의 원인이 이제 뭐 야당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비판 세력에 예.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조국을 굳이 임명하고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그 발생한 원인을 잘 몰랐고요. 뭐 잘 모르는 척 잡아댔고 아예 그냥 뭐 네. 유체 이탈이 끝판왕이었죠. 특히 국회 연설에서는 이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말로 마치 조국 가족이 위법은 안 했는데 뭐 제도를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인 양 이렇게 좀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법적으로는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안의 온갖 그 법률 조무사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그 사익을 편취하는 것들, 예. 그게 이 정권 들어서서 그냥 아주 극렬해졌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그게 뭐 청와대가 제일 크게 하고 있고 네. 조국이 대표자였고 그랬는데, 야 오늘은 뭐 그 엄중한 그 시정연설이라는 순간에도 그런 기가 막힌 그 용어를 조어를 만들어서 그 전날도 했었어요 사실. 그 저기 뭐죠 뭐 종단 회의 뭐 이렇게 모여서 네. 뭐 언론한테 듣는다고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심어넣기 위해서 좀 국민 농락 쇼였지 이건 시정연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뭐 국가 원로나 무슨 종단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문재인 앞에 종교 지도자는 문교인이 뭐 해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가 원로는 뭐 이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원로라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왜 말을 제대로 한번 제 말이요. 예. 속 시원하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없죠? 종교인들 이거 또 원로면 이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종교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정말 어떤 그 신에게 의지해서 여기를 뭐 그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예. 여기를 갖다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예. 뭐 신적 질서라고 하든 그걸 여기다가 실현하는데 통로로 삼겠다고서 그거를 서약을 하고서 평생을 바쳤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나 못 하니까 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이 말을 그걸 못 해요. 와서 대통령 만나죠. 뭐 원인은 당신이 제공했다 이런 말을 왜 못해요? 진짜 그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정교가 우리는 분리돼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서로 개입을 안 한다고 치지만 비판은 극렬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자기가 가르쳐온 뭐 중생들에게 정말 이렇게 아프지 않게 보듬어 주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라면은 신념 말을 해야 되는데 신념도 없으면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내세워서 또 뭐 뭔가 꿍꿍이를 뭐 대통령이나 이름으로 뭘 해보겠다는 건지 그게 뭐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뭐 시정연설까지 이렇게 오고 보니까 원하는 말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나는 뭐 통합의 이념을 다 살리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했다는데 사람은 무슨 개뿔 사람은 뭐 지들끼리지 무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아니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상이 아닌 소리를 하면 의원들이 그걸 왜 듣고 있습니까? 야유를 하든지 일어서서 나가든지 뒤돌아선다든지 뭐 이런 행동으로 액션을 보여야지 합법적 불공정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듣고 완전 저는 야당 의원들도 좀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 방송으로는 이렇게 소리도 좀 지르는 게 보이는데 마이크를 안 쓰니까 안 잡히잖아요. 예. 저는 좀 뭐 던지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액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지금 여야 대표를 국회 갔으니까 뭐 불러가지고 여야 대표들하고 뭐 차 한잔 하고 보통 시정연설하러 가는데 그 문재인이가 야당 대표한테 오늘 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가서 보통 차 한잔 하거든요. 네. 귀빈실에서요.
그 자리에서 전천후로 비난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를 비난한다고요? 자기를 전천후로 비난을 전천후로 한다고 비난한다. 비난한다. 그 한국당 출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평소 야당에서 나오는 소리에 기를 좀 담아주면 대통령 인기가 더 올라갈 거다. 그것도 좀 비굴하게 한 말이죠. 그런데 전천후로 비난을 해서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지금 서운함을 표시했어요. 국회 찾아가가. 보통 보면 국회를 가서는 그 앞에서 별로 싸우려고 안 하고 덕담을 하고 오는데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너희들이 전천후로 쏟아대니 내가 뭐 소통을 할 수 있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추접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고분고분하거나 예. 그러니까 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예. 한국당도 그렇고 예. 아 참 답답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뭐 예. 그 야당 쪽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면은 뭐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게 기승전 공수처 설치 이거였잖아요 오늘 대통령 얘기가. 예. 그럼 뭐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 감히 공정과 정의를 국민 앞에서 입에 담냐 입 닥치라 그 말 하고서 다 뛰어나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생각을 왜 그들은 안 할까요? 정말 전 한국당이 정말 답답하고 아 턱골배기 싫어요 지금. 나경원이가 야당이어서 야당 이야기 듣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광화문 서초동으로 나누어진 국론 분열에 대해 대통령이 더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 소리를 들어주라. 황교안이는 원내가 아니라고 뭐 오늘 있지도 않았고 나 이 사람들 일부러 저렇게 원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 국회에서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면피하려고. 그리고 나경원이 지금 오늘 기껏한 게 이런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국론 분열시킬 거냐? 탄핵 한번 걸려볼래?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요. 예? 아이고 저렇게 가리고 뭐 할 것 많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제 임태훈인가 무슨 뭐 군인권 센터인가 뭐 이 정권에 무슨 그 또 치어리더다네 군 분야에 네. 군대 안 가가지고 뭐 깜빵 갔다며요. 그 피고진이 개판 쳤는데 뭐 군대가 지금 엉망진창. 임태훈이라는 애가요. 네. 그 군대 안 갔대 동성 연애한다고. 네. 예. 근데 걔가 지금 오늘 요즘 국방부의 최고 실세예요 장외. 네. 근데 어제 황교안이가 무슨 뭐 탄핵 이틀 전에 견문권 논의를 했다. 예? 그렇게 이제 폭로했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참 말을 지지해요, 하니까 지지해요. 법적 대응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저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뭐 그든지 말든지 하고서 법적 대응으로 매몰차게 할 것들은 다 하고. 조용히 고소장만 접수시키면 예. 되죠. 그리고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그야말로 엄중한 시기인데. 근데 지금 공수처를 그냥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 해주겠다 하면 전부 야당 싹 한국당 빼놓고 다 따라갈 건데 뭐 유승민이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안 한다 치고 그러면 뭐 170대 130이 될 건데 네. 전자 통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수처 통과되는 걸 두 눈 뜨고 보고 있을라나? 본인들에게 발등 찍을 일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뭐 좋은 일이 또 일어나겠죠.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건가요? 공수처 기가 통과되면 막혀요. 나경원이나 한교안이는 당 대표직을 내리놔야 된다고 나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안 그러면 몸을 던져서 기한 고소 당한 김에 둘 다 아니 뭐 한 번 당하나 두 번 당하나 온몸을 던져서 그냥 쌈박질을 해서 난투극을 벌이서라도 통과를 저지하고 그래가 또 고발하면 전부 그냥 의원직 총사퇴한다 하고 문재인 탄핵 발의해버리고 사퇴해버리는 게 더 현실적이 그러니까 아니냐. 나는 기공자 DNA, 나는 뭐 소공료 DNA밖에 없어서 나 못 예. 싸운다. 그러면 거기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키면 되잖아. 왜 지들이 나서서 막고서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요. 한 번도 안 싸운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판에 가서 무슨 뭐 10월달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때 연설 조금 한 거 그거지. 아니면 연설하고서 집에 가면 안 되죠. 뭐 국회에 못 뜯어먹을 게 있다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거기서 뭐 철회를 하든지 했어야죠. 근데 오늘도 보세요. 그래서 열나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뭐 언급은 했지만 뭐 그게 뭐 씨알이나 먹힙니까? 연구를 안 할까요? 한번 싸워서 안 되면은
그 뭐 작전을 바꾸든가 무기를 바꾸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왜 연구를 안 할까? 필리버스터를 한다는데 뭐 5시간, 6시간씩 연설을 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해보지도 않은 그야말로 투쟁이라도 안 해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지연시켜 가지고 합법적인 지연을 통해서 저 법 통과를 막을 수 있겠느냐. 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해본 사람이야지. 옛날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했지만은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국정원과 관련된 통신기밀법을 때문에 필리버스터 했는데 결국 통과됐어요. 네.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해도 통과되는데 필리버스터로 지금 공수처법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공수처법에 붙어먹는 야당들을 지금 한국당이 남은 기간 동안에 난도질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 팔아먹으려고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놈들이라고 그 싸움을 불리하지요. 당연히 폭로를 그렇죠. 하고. 네. 그런데 지금 나경원이는 최근까지 국회 안에서 지하고 무슨 뭐 법률 전문가라고 한 명 넣어서 2+2+2 그 원내 3당 회의를 하는데 계속 참여하고 토론해 왔잖아요. 2+2는 저기 저 편의점에서 그 예. 콜라 세일할 때나 쓰는 용어고 뭐 그런 거를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그런 걸로 좀 뭐 일했다는 그런 그 표식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때 빠루던 빠루의 여왕이었잖아요. 나 그것도 웃기던데. 빠로 질 줄도 모르면서 그 사진은 좀 없어지도 않는 거 그거 좀 창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거. 빠로 그렇게 지는 거 아니라고. 자, 근데 문재인이 가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거다. 검찰개혁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수처가 기가 없어서 막히죠. 지금 네. 국정농단이 있었다. 이 말이 아니라 네 말이 농단이야. 네 말이.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해먹는 국정농단이 그렇죠. 들통나지 않도록 검찰의 판사에 뒷덜미를 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역질이 안 들키도록 뒷덜미를 잡아서 다 저기 저 권력의 죽으로 쓰겠다 이거고 그게 뭐죠? 한 5,500명 되나요? 사법부 인원이 그렇죠. 전부 다 발 아래 넣고 쿵쾅쿵쾅 밟고 우리는 뭐 그 미친 망나니 춤을 한번 춰보겠다. 우리만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뭐 20년 해야 된다 그러고서 뭐 이해찬이 맨 처음에 했던 말 있잖아요. 그러다가 좀 이따 뭐 100년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게 다 이게 다 기획이지 그냥 온 게 아니었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다 당하는 사람들이 뭐 믿을 곳 하나도 없으니까 광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광장의 민심은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니 그럼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뭐 시정연설에서 저렇게 막말하는데도 뭐 어떻게 할 장치가 없네요. 국민이 나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언론들이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이 거짓말을 문재인이 했으면 조국은 합법적 불공정이 아니라 불법적 불공정이죠. 당연하죠. 그렇지 그 않습니까? 설령 합법적 불공정이라 해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적폐라고 해서 그전 정권을 다 이렇게 쳐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했고. 아니 조국 자식이 정상적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발급받아서 들어갔을 때가 합법적 불공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불공정이라는 거는 시험을 치지 않고 스펙으로 들어가는 게 합법적 불공정이에요. 왜냐하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상류 소층 소수에 의해서 악용되는 것이 합법적 불공정인데 그거는 전부 위조 공사문서 위조하고 가짜로 만들어서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불법적인 건데 그걸 왜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하냐? 합법적 불공정도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한 불법이었고 위조는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 정경심 10개 그 저기 뭐죠? 11개. 11개 검찰에서의 그 혐의 사실 예. 거기서 4개는 뭐 정확하게 거의 뭐 조국의 혐의로와 같이 결부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그 금융사기와 관련된 또는 예. 어떤 경제사범으로서의 그 혐의는 그거는 뭐 구속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무게가 있는 거고 그 운동학원 관련된 게 무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다들 오리발을 내미는데 당사자는 뭐 배낭 메고서 또 산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조국을 실드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아니 학교에 교수 하셨잖아. 나는 네. 뭐 교수는 근처도 뭐 재민 교수에서 학교 가서 강의는 해봤습니다만은 정식 교수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 교수를 하면 이게 휴직을 한 게 아니면 그래도 뭐 하루나 이틀은 뭐 이렇게 안 가더라도 네, 네. 안식년도 아니고 안 가면 그다음에 안 돼요. 해 연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안식년이라 가지고 뭐 해외로 갔다든지 교환 교수로 갔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월급을 받는 교수잖아요. 특히 서울대는 공무원법으로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안 가면 이거는 징계 그 관리자에게 징계를 책임 물어야 돼요. 어떻게 했냐고. 만약에 관리 잘 못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공립대학에서 공립대학이나 뭐 안 그러면 서울대 같은 특수법인 대학에서 공무원 같은 대학에서 그냥 밖에서 딴 일 몇 년 하다가 팩스로 휴직했다가 또 월급 한 1,000만 원 챙겨 먹고 또 팩스로 휴직 또 이번에는 복직했다가 또 팩스로 휴직했다가 또 장관 한 며칠 35일 했나요? 그러고는 또 팩스로 복직하고 학교는 한 번도 안 가고 그래서 지는 이번 학기에 강의도 안 하고 그러면 다음 학기까지 2월 달까지 놀 거 아니에요? 네.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하면 교수직이 유지될 수 안 있나요?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사장 아들이라 하더라도 뭐 예. 구설수에 오르고 아주 시끄럽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이사장 아들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같은 이 대학 학교의 교수인데 그래서 어제 서울대 총장도 체면이 있어서 그런가 오세정이 네. 저건 거는 좀 비상식적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 양반도 뭘 노림수가 있다고 이제 와서 예. 할 말이 있으면 좀 해야지.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그거고. 그나마 부총장이 좀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 양반인지 좀 송구스럽다 국민들께.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고서 그분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언론이 첫 사과 이렇게 썼습니다. 첫 사과. 조국 사태 관련 조국 교수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첫 사과. 부총장이. 아니 그 대학이 요즘 빡빡해져가 수업 일수도 늘어나고 강사들을 문제니까 대학 강사법 통과시키는 바람에 많이 잘라서 그렇죠. 많이 잘랐죠. 교수들이 뭐 일주일에 6시간 뭐 보통 일해 하다가 오래된 교수들은 그러다가 요즘 강의 시간이 많이 늘어났대요. 12시간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그냥 지 필요성에 의해서 교묘하게 강의 부분을 피하면서 월급은 받아 챙기는 저런 일을 하고 있으면 서울대에서 뭡니까 학사처나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당신 교수로서 지극히 불성실하고 좀 악의적으로 돈을 받아가고 있다. 매일 연구실에 와서 연구 결과를 만들어서 그래도 당신 지금 이 안식년도 아니고 정식으로 근무하는 기간이니까 학교에 좀 오고 그리고 연구 성과라도 좀 제출하고 해라. 뭐 이렇게 경고라도 좀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밥값 해라. 밥값 안 해도 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복직 이틀 만에 반달 월급 받아갔다잖아요. 430만 원인가? 그러니까 거의 하루 차이로 또 네. 계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네. 하루라도 더 받으려고 한 모양인가요? 그러니까 장관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뭐 바로 그냥 복직 신청을 집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백수가 됐으면 학교에 복직해서 서울대 교수직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났으면 학교로 가든가 아니면 마누라가 지금 뇌경색, 뇌종양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병원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그렇죠. 게? 그러면 언론이 그렇게 합법인데 불공정하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억울하냐.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내가 이 진단서도 갖다 보여드리겠다 하고 뭐 직접 자기가 뭐 노력하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동생은 뭐 휠체어 쇼나 하고 그러고서 자빠졌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물어보는 것도 귀찮고 전화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산에 간 모양이죠. 근데 산에 가면은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뒷산이니까. 동네 아줌마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우면산 간다고 어떡하지? 가는다는 거예요. 우면산. 그쵸? 어떡하지? 아줌마들이 얼굴 두껍냐고 자꾸 물어볼 텐데 뭐라고 답변하죠?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또 저기 산에 갔다가 네 제발 저기 이상한 일 안 생기기를 바랄 뿐이에요. 산이 너무 작은 뒷산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요.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고요. 괜히 또 이상하게 정리될까 봐요. 좀 걱정인데. 아니 뭐 본인이 이상한 일을 하기보다 본인 뭐 죽어도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경심이가 검찰에서 심야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국은 자기 프로필을 고치고 사진을 바꿨대요. 여러 번. 조커 같아요. 조커. 조커요? 조커 영화를 제가 주말에 봤는데 조커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좀 불쌍하죠. 그냥 이제 그건 조국은 전혀 안 불쌍한데 어떻게 조커 같아요? 하는 짓이. 하는 짓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게 자꾸 불쌍한 관점에서 좀 봐줘 보려고. 뭐 이해를 할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조커처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조커 같아요. 그게. 근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아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렇게 놔둬가지고서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거를 방치한 자. 또 임명한 자잖아요. 이게 다 나라 꼴이 다 조커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유시민도 지금 나와가지고서 이 언론 저 언론 자기네 그 어용 언론들 전부 또 다 모독가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서 뭐 이런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겨레까지도 또 까고 뭐 JTBC 뭐 손석희 씨 뭐 여기서 참 욕 많이 한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네가 만든 가짜 뉴스였고 도대체 왜 저러나 KBS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다음에 JTBC 가지고 한겨레 가지고 근데 또 유일하게 저기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 뭐죠? TBS 뉴스공장 거기 뭐 그것도 서울시 이거는 국회에서 350억 받아가지고 운영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시끄러웠죠. 네. 뉴스공장이요. 국감할 때. 네. 그러니까 조커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다가 덕분에 얘들 다 미쳤구나 이렇게 해갖고 뭐 이 나라의 그 하나의 이념의 축을 이룬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걸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뭐 기여하는 바는 있네요. 근데 어떻게 면면이 다 똑같이 그래도 좀 미치거나 좀 돌았거나 뭐 조크거나 하면 돈은 저렇게 안 밝힐 건데 특징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돈은 또 저렇게 열심히 밝히는 거 보면 또 제정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돈에 대해서는 뭐 아주 탁월들하지 않습니까 다. 굉장히 사악할 정도로 탁월하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니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으면은 누가 뭐라 그러질 않는데 뭡니까 다 세금. 그다음에 뭐 지금 그 저기 뭐 정경심이 그 저기 각종 혐의로 안고 있는 것 중에 그 기소 리스트 중에 제일 센 게 사실은 저거 아닙니까? 뭐 그 금융 사기의 의혹 아닙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작정하고서 여기는 그 국고가 발주자가 꼭 그 수주자가 되게 해서 그 벨트가 한 바퀴 돌아서 다 그들만의 리그 그 깔때기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를 참 촘촘하게도 설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사단 아니었으면은 이거는 뭐 밝힐 수 없었을 것 같고 이제 누가 뭐 대통령이 뭐라 그러든 대통령 하래비가 뭐라 그러든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끝장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조국은 어쨌든 장관도 했고 민정수석도 했고 실패했지만 자산운용사도 주인 비슷하게 했고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도 운용했고 WFM이나 뭐 IFM이나 웰스 CNT나 회사들이 뭐 자기 거 가족 거처럼 한번 주물러도 봤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좀 낮아가 크게 좀 재미를 못 봐서 그렇지. 근데 유시민이는 무슨 재미를 지금 봤을까요? 저 유시민이를 좀 모질한다. 왜 뒤늦게 무너져가는 집에 뒷북을 때리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유시민이가 어차피 조국은 이제 안 되니까 뭐 이 보수 쪽에서야 유시민이를 폄훼하고 욕하지만은 문의 눈 밖에서 완전히 났다가 유시민이가 이번에 뭐 확실히 총대 메고 저러니까 이제 문이 유시민을 그래도 이번에 좀 어여삐 봐서 뭐 이 염두에 멤버 중에 하나로 원 오브 댐으로 넣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뭐 저 사람이 보면 계산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에요. 과거에 유시민이 살아온 거 보면 잡혀갔을 때 잽싸게 부른 거나 또 무슨 국참당 하다가 빚을 그 불쌍한 주사파한테 넘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사파를 욕을 하는데 8억을 끌고 들어와가 그 펀드 모은 돈을 안 갖고 국민참여당이 망하니까 그러면 각자가 진 빚은 각자가 당을 합치기 전에 정리한다고 각서 쓰라니까 쓴다면서 시간 끌다가 결국은 안 갖고 유시민이 국참당에서 유시민계가 그 투표 조작, 전자투표 조작을 하니까 이제 정계 은퇴한다면서 빠졌는데 결국 그 돈을 지금 주사파들이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빚이 있네요 그쪽에.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등을 친 사람입니까? 저 어마한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문둥이 코에 무슨 밥을 그러네요. 뜯어먹지. 문둥이 코에 밥을 뜯어먹기. 근데 주사파가 눈 뜨고 진짜 당연해. 눈 뜨고 당했고 그랬네. 아니 그게 저기 뭡니까? 난다긴다는 주사파가 당할 정도. 전자투표도 처음에 주사파가 했다고 덮어씌웠다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쪽에서. 주사파는 왜 그냥 두죠? 그 사람. 그래서 주사파가 포렌식 전문가 제 친구인데 동원해가지고 아니, 해봤어요? 검증을 해보니까 나중에 저쪽에서 네. 조작했더라고. 그렇게 돼서 형사처벌을 다 저쪽에서 유시민 쫄병들이 받았어요. 아 유시민은 그대로 유시민은 있고. 뭐 이제 자기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니까 유시민 걔가 다 형사처벌이 됐죠. 대단하네요 정말. 그리고 뭐 그 뒤에는 또 보면 또 무슨 정의당에 좀 가는 거 하다가 발 딱 빼가지고 네. 지금까지 네.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뭐 의용 지식인? 그러니까 의용이란 말을 굳이 자기한테 비하적으로 붙여가 네. 문 정권에서 나는 돈 벌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건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자기를 설명할 때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걸로 했잖아요. 이제 그거 가기 전에도 보면 문 정권 바뀌어서 알쓸 신잡인가 이런 예능 프로에 많이 출연을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번 정권. 네, 이번 정권에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건드리지 마. 이번 정권은 초판에 정치하겠다고 설치는 유명한 사람을 다 보냈잖아요. 골로 하나씩.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골로 그때는- 안 보내지고 잘 서바이브하고. 그때 나는 정치 안 하고 그냥 비굴하게 그냥 웃음이나 팔면서 돈이나 좀 벌 거니까 나는 빼주라. 요래 놓고 이제 다 가고 나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설거문이 들어가서 그 문희 영 노를 뭐 속으로야 문희 노를 별로 안 좋아할 거라 나는 봅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노가 문을 키워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원래 제일 겉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겉으로는 문희 노를 추종한 후계자처럼 보이니까 그는 뭐 적자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슨 애를 그렇게 많이 낳은 것도 아닐 텐데 지겨워 죽겠어. 걔도 족보가 중요한데 얘도 적자 나도 적자 서로 적자래 뭐 적자 타령. 사람이 족보가 중요하겠죠. 근데 하긴 걔도 중요하긴 하니까. 그 저기 이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반 정치하러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대선 후보 순위에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웃기죠. 그런데 이제 대깨문들이 유시민을 엄청 싫어했는데 이번에 유시민이 몸을 던져서 망가지는 코미디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뭐 슬랩스틱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의 진정성을 믿는다. 몸을 던졌다. 아니 그렇게 아니 국민이 바보래도 그렇지 그거는 너무너무 얕은 수잖아요. 거기서 진정성을 찾는다는 게. 아니 뭐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집단에서 아, 어쩌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랬다 치고 한 사람이 내 이해가 끝까지 안 된 사람이 있어. 나머지 뭐 조금씩 거다한다라는 사람들은 이 정권에서 수시가 되니까 찬조 출연한 거라고 보고 네. 치어리더들이 춤 한 번 추고 들어간 거죠. 그냥 뭐 영화 같으면 뭐 특별 출연, 스페셜 게스트 이렇게 놓은 거고 무슨 뭐 이 콘서트 같으면 네네. 콘서트도 스페셜 게스트라 한 곡 부르고 들어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지영이가 이해가 안 돼. 공지영이가 뭐 아직도 뭐 공주영이 또 저기 뭐 논란을 아직도 뭐 일으키나요? 쳐다도 안 봤는데 또 나왔다니까 또 예. 아직도 뭐 할 말이 남았나? 요새는 뭐 1군단, 2군단 치어리더들 다 나가고 저기 뭐 저기 뭐죠? 그 뭐 개념 연예인 그래가지고서 조국과 문재인을 빨아주면 그러면은 걔는 뭐 대단한 그 정치적인 뭐 저기 지향성을 참 칭찬한다 이러면서 막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막 추켜 세워주고 그다음에 뭐 조국 딸 같아 뭐 저기 이런 그 개그맨이나 연예인 사회에서도 금소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뭐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발언말했던 뭐 어떤 연예인 그 누구죠 김영희 씨인가 그 사람은 방송 중단해야 되고 뭐 밥줄까지 끊으려고 하는 이런 개판인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1, 2군단 나가고 3군단, 4군단, 뭐 5군단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애 쓰는 것 같아요. 공지영이가 그 국회의원님 유성이가 네. 그 유성이가 그 유성이 남편이 또 저 영실련의 사무총장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유종성 씨라고 유종근이 옛날에 전북지사입니까? 거기에 또 이 재수시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국제의원연맹에 가가 세르비아에 멀리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뭐 이 구명, 이 서명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지영이가 또 여기에 느닷없이 한마디 했어요. 그 조국 구하기에 글이 났었으면 중도층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딱하십니다. 이 사실은 뭐 이재명이 구하기에 누가 나선가 만든가 조국 해꾸지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조국 구하기에 글이 열심히 나섰으면 중도층이 어찌했을까요? 참 딱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낄 때 안 낄 때 안 가리고 막 무분별한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수상하니까 참 제정신을 잃고 정신줄을 놓고 좀 떠드는 사람이 많은데 자 이런 사람들이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제 이번에 각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다 기록에 남아가 네. 역사적으로 이런 한마디로 지식인이니 뭐 폴리테이너니 엔터테이너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했는가 아니면 반쯤 미쳐서 돌았는가 하는 게 세월이 지나면 검증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예전과 다르게 이게 다 영상으로 남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작정하고서 또 그렇게 예. 돌린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본인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뭐 인터넷에 자기 기록 지우개 이런 게 있어가 가면 아마 공지영이는 한 10억 들 것 같아요. 다 지우려면.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이거는 지우기가 불가능합니다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사람들 저장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그다음 언론들이나 뭐 이런 데서 다뤄주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혈압 오른 사람들이 지금 한둘입니까? 재밌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